고지방 음식의 섭취는 점점 늘어나고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각종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좀 알게 되니까 좀 어떠세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의 집합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 현대인을 위협하는 질환 중 하나로 소리 없이 찾아온다. 대사증후군은 예전에 흔히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복부 비만이 일단 기본으로 해서 결국 그 인슐린 저항성을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혈관의 염증 같은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심혈관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병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그 전 단계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됐는데 이는 서유럽보다 더 높은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질환 대사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 대사증후군. 하지만 너무 쉽게만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병에 의한 사망 원인 2, 3, 4위인 뇌혈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이 모두가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거의 운동은 거의 안 해요. 야식을 주로 많이 먹고요. 군것질 자주 하고요. 과도한 스트레스, 영양 섭취의 불균형, 적은 활동량, 그리고 비만. 현대인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면 대사증후군을 부르는 위험 인자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 상태로 봤을 때는 당뇨병 전 단계, 즉 공복혈당 장애 상태까지 가 계시고 그다음에 고중성지방 혈증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같이 있으셔서 지금 전형적인 그 대사증후군 또는 복부 비만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상태로 있으시고 심혈관계 위험성 아주 젊은 나이지만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혈액 수치 같은 걸 보면은 이 대사증후군과 지방간이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수치만 봤을 때도 지방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공복혈당이 높으냐 또는 고지혈증 같은 것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인슐린 같은 측정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지방간 같은 경우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거 다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단 기준에 혈압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혈압의 어느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함으로 해서 향후 이분의 10년 또는 20년 후에 심혈관계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목적이 바로 혈압을 측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사증후군이 오기 전에 미리 건강하게 식생활 또는 운동을 하셔서 살찌지 않도록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그 상태가 아니라 이미 대사증후군 진행을 하셨다면 여기서 더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서부터라도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필요하면 약물요법까지 열심히 치료하셔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심혈관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